네, 안녕하십니까. 저 공부는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 하면은, 한 과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과목인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냐 그러는데, 하루에 그죠? 한 과목에 대해서 4시간 이상 공부해야 됩니다. 동영상은 기본으로 듣고, 예를 들어서, 5과목이 안 된지 않습니까? 보통 3과목이면은, 일주일을 6일로 나눴습니다. 일요일은 정리하고, 그래서 하루에 한 과목 동영상을 다 듣고요. 5시간 내지, 동영상은 5시간, 6시간을 들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객관식. 동영상은 보통 5시간에서 6시간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동영상을 다 보고 혼자 또 복습하는 거 있죠. 책 보고 공부하는 것을 4시간, 정독입니다. 정독. 요거 4시간입니다. 4시간.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데, 저는 직장인인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안 됩니다. 직장인은 어떻게 하냐면요. 동영상 위주로 같이 공부해요. 동영상을 그러니까 빨리 돌리지 말고 책을 같이 보면서 천천히 체크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위에 여기에 일반 학생, 공부에 올인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요, 동영상을 틀어놓고 보다가 또 쓸 게 있고 추가할 내용 있으면 스톱시켰다가 쓰고 체크하고 또 진행하다가 스톱하고 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았죠? 여기 위에는 올인하는 학생입니다. 주간에는 동영상 듣고, 이제 15시쯤에 맞춰버리면 정독을 4시간 이상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런데 한 과목에 대해서, 그렇죠. 한 과목에서. 그래, 하루에 무조건 한 과목입니다. 한 과목. 하루에 한 과목을 올인하고 시험을 2달 앞두고부터는 하루에 4시간씩 3과목을 보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동영상 볼 때 아무래도 이 사람들보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는 동영상을 보다가 스톱시켜서 적고 또 듣다가 스톱시켜서 적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효율적입니다. 알았죠? 그 질문 참 많이 받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집중할 때 친구나 그죠? 휴대폰, 이성 친구 이거 전부 다 사람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내가 조금 한 1년 정도 6개월 투자해서 30년 직장을 구할 경우 그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 내가 앞으로 만난 사람도 달라집니다. 알았죠? 꼭 단기간에 승부를 봐야 되지 이거 더 이상 오래 끌고 가면 공부는 어렵습니다. 구급시험 공부를 2년 이상 한다. 이거 전부 자기가 없는 사람 공부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전부 다 할인점에 가서 카팅이나 끌러가고 횟집에 가서 칼살로 이거 기술병이 낫습니다. 알았죠? 이거보다. 공부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하는 사람은 동영상 5시간, 6시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4시간 책 읽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밤에 동영상 들으면서 한 5시간 들어야 되겠죠? 들으면서 스톱했다가 쓰고 스톱했다가 쓰고 이때 공부할 땐 역시 잠을 조금 줄이면서 집중하면은 단기간에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얘기했죠? 저는 기록 5개월입니다. 5개월. 5개월, 4개월, 4개월 이렇습니다. 작년까지는 기록이 5개월, 남자 5개월, 여자 4개월인데 올해 기록을 깨서 남자도 4개월 나왔습니다. 이거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급 시험 또는 5급 고시라 그러면 이런 소리 안 하는데 9급 시험은 아직도 문제 낼 때 그 문제 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변형된 것에 불가하기 때문에 조금 집중하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6번에 자금 세탁 보겠습니다. 자금 세탁이라는 말 참 많이 들었죠. 지금도 어떤 대기업의 회장이 자금을 세탁하는 통에 그게 적발돼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자금 세탁은 주로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겠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다든지 또는 그냥 일반 셀러님의 월급쟁이들은 자금 세탁이 없습니다. 정의해볼까요? 불법 재산을 합법 수단을 이용해서 벌어들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자금 세탁이라고 합니다. 1, 2, 3단계가 있는데요. 이거 전체를 읽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1단계에 동그라미 칩니다. 끝에 환전, 송장 위조입니다. 환전, 송장 위조. 환전은 은행 아닌 곳이나 은행이나 환전소 아닌 곳에서 불법적으로 바꾸는 걸 얘기하죠. 우리 동대문 시장이나 대구 교동시장 가면 뭡니까? 암달러상 그래가지고 길에 구석에 앉아있는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세금이나 이런 걸 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바꿔주니까 은행에서 바꾸는 것보다 제가 얼마의 돈을 더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세금만 내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익이 되고, 요게 암달러상, 암환전상 그러는데, 환전은 요걸 얘기하고요. 송장 위조죠. 자, 내가 그 수출이나 수입을 위해서 송장을 주고받을 때 그 돈을, 물건값은 500에 불과한데 700이나 1000으로 과다 계상해서 중간에 생산된 돈을 빼돌려서, 그죠? 상품을 수출할 때 사용됐던 돈처럼 위장해서 나의 계좌에 입금시키는 게 송장 위조가 됩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자금 세탁 방법이고요. 두 번째, 불법 자금을 정상 거래로 위장합니다. 특히 송장 위조라는 기초적인 서류 위조에서 벗어나서 자기 회사뿐만 아니라 그쪽의 수출 회사, 수입하는 나의 회사, 그리고 세무사나 관세사까지 다 짜고 대규모로 서류를 위조해서 거액을 빼돌리는 방법이 2단계 불법 자금을 정상 거래 위장하는 단계가 되고 있고요. 자, 마지막에 3단계죠. 지금 유행하는 겁니다. 재벌 회장들이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빼돌린 돈을 조금 모아서 큰 덩어리를 만들어서 갖고 있으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외국에 자금을 도피시킨다든지 또는 부동산을 획득해서 합법적인 수단으로 위정하는 것이 3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LA 쪽에 베버리힐스 부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상당수 건물 주인들이 한국의 재벌이라고 이렇게 알려지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집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 안 하는데 외지에서 주로 일본이나 한국 사람들이 집을 사서 거액을 주고 사서 전세를 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부 한국 사람이 됩니다. 다음에 수법이죠. 자, 수법에 스위스 은행, 그리고 스위스 말고 제3국에 있는 벨기에 같은 데 있죠. 그런 데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은 아까 마약 방지 협약과 같은 유엔이 주도하는 국제 협약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 자금 세탁에 관한 국제 협약은 아직 성립된 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대출 형식, 무역 거래, 위장기 업체. 자, 위장기 업체 이용한 수법이 요번에 또 적발됐죠. 알고 보니까 해외에 도피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해외 법인을 만들었는데 그 법인의 직원이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 직원 누굽니까? 대기업 회장이 자기가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해외 도피, 요까지 전부 다 자금 세탁에 포함돼서 광범위하게 수사기관에서 적발해서 지금 이슈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장 세계의 주요 범죄 조직이죠. 자, 러시아의 마피아. 마피아는 뭐냐면요. 그냥 우리 한국말로 하면 깡패 조직입니다. 깡패 조직. 범죄 조직이 그냥 마피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야쿠자, 홍콩 상하패, 전부 다 우리가 보기에 이거 다른 것 같은데 자기 나라에서 보면 전부 그냥 깡패 집단입니다. 범죄 집단이 되겠죠. 특히 러시아 마피아는 개혁과 개방 과정을 거치면서 집중적으로 부를 축적하게 되죠. 자, 첫 번째 봅니다. 개혁 개방. 글라스노스트와 페스트로이카 있죠. 자, 요걸 고르바초프 시대를 거치면서 점점 이제 구소련이 해체돼서 러시아 공화국, 카자흐스탄 이런 게 공화국으로 여러 개 분산되면서 특히 그 와중에 기업 경영을 바탕으로 아주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주로 하는 게 뭐죠? 겉으로는 회사 경영을 내세우고 뒤로는 무기 밀거래나 매춘을 통해서 급성장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외국 사람이 서방 국가에서 구공산권 국가로 여행을 하면요, 이런 게 매춘이나 섹스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두는데, 그죠? 거기는 특히 중국 공안이나 러시아 경찰이 아주 강합니다. 강하니까 마음 놓고 이런 여행을 못 다니죠. 여행 못 다니니까 돈을 줘서 범죄 조직에서 딜을 봐주고 경찰이 비호하는 그런 상태에서 매춘이나 이제 마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마피아는 무기 밀거래를 통해서 상당한 부를 축적했죠. 그래서 자기들이 러시아 정부군이나
미국에서 입수한 무기를 체첸 반군이나 자 이런 곳에서 제공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무기를 아주 그 밀거를 통해서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맨 끝에 있죠. 가장 끝에 러시아 마피아가 좌우하는 경제 규모가 러시아 경제의 4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합법적인 기업 경영도 바탕을 두고 또 그리고 불법적으로 무기 밀거래 매출을 하기 때문에 점점 규모가 더 커졌으면 커졌지 절대 이보다 더 작아지진 않을 겁니다. 러시아 마피아의 특징입니다. 합법화, 경영화 꼭 체크해 놓았어요. 다음에 미국 마피아죠. 자, 우리가 아는 마피아는 미국 마피아인데요. 이탈리아의 출신 노동자들이 미국에 이주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 갖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 그죠? 자기들끼리 연대해서 조직을 만들고 특히 술집이나 마약 거래 자 이런 걸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범죄단체화되었는 게 미국 마피아가 되겠습니다. 자, 줄 끊어오세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이죠. 출신 이민자들이 최초 형성했는데 나중에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었죠. 자, 지금은 세력이 작아졌지만 1900년대에는 도박, 매춘, 음란 사이트, 마약 밀매 이런 걸로 부를 상당히 축적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 마피아가 급성장하게 된 계기는 자, 성장 계기입니다. 미국 마피아의 성장 계기. 자, 이게 언제냐면 이민이 이루어졌던 초기 때입니다. 자, 1930년대 이때 세계 경제 대공황이 왔습니다. 경제 대공황. 세계적으로 주식이 폭락하고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애를 많이 먹었었는데요. 이때 미국에서 뭘 했냐면 금주령이 내렸죠. 금주령. 술을 만들지도 먹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이탈리아 마피아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과감하게 술을 몰래 제조해서 술을 팔았죠. 그때 부를 아주 축적했습니다. 자, 이때 시카고 중심으로 그죠? 주류 사업을 해서 아주 돈을 많이 벌었죠. 이때 미국도 경찰에서 단속을 못한 이유가 여기와 관련된 유명한 학설도 있습니다. 이게 전체 사회 가설 아닙니까? 이 이탈리아 마피아들이 술을 몰래 만들어 파니까 경찰만 지나가도 자기들이 스스로 찔리지 않습니까? 스스로 찔리니까 먼저 경찰에 뇌물을 제공했는 게 이게 전체 사회 가설이라는 유명한 학설로도 나와 있습니다. 전체 사회 가설. 그래서 자 이때 벌써 마피아가 그죠? 불법 행위에서 부를 축적하면서 경찰에 뇌물을 줘서 경찰을 부패시켰다. 이게 전체 사회 가설이거든요. 요거 하는 것을 보고 일반 시민들도 마피아처럼 술을 몰래 만들어서 팔아서 그래서 미국 경제가 이 당시에 상당히 아주 대단한 혼돈을 겪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 마피아죠. 자, 지금은 이탈리아 마피아가 조금 위축되어 있는데 이탈리아 마피아가 결국은 이탈리아에서 잘 해먹지를 못하니까 미국 건너서 미국 마피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마피아를 미국 마피아 쪽으로 화살표 하면 됩니다. 이탈리아 마피아를 미국 마피아로 화살표. 이탈리아에서 한동안 해먹던 사람들이 더 이상 해먹을 게 없으니까 미국으로 이주해서 그렇게 마피아를 결성해서 여러 가지 범죄 수익을 남긴 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일본의 야쿠자죠. 야쿠자. 자, 일본 야쿠자는 뭡니까? 우리 제일교포가 하는 것처럼 주로 슬롯 머신 있죠. 성인 오락. 그런 걸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연예사업, 대형 기획사 있죠. 기획사 또는 스포츠 사업, 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한은행은 제일교포들이 투자해서 만든 은행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일본에 가면 야쿠자들이 합법적인 사업을 하고 또 그 사업에 상당 부분을 떼어서 사회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나 국민의 눈 때문에 그런데 옛날처럼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야쿠자는 몸에 문신 있고 손가락 자르고 자 이런 것이 아니고 요새는 그런 형식은 없더라도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자기들의 세를 과시 유지해 가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홍콩의 삼합회죠. 이것은 과거에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이 끝날 때쯤에 형성된 애국단체에서, 그죠? 지금은 범죄단체가 되어버렸죠. 특히 홍콩 상화폐는 홍콩이 영국 영이 있을 때, 그 영국 식민지였죠. 영국 식민지이고, 또 마카오가 포르투갈 식민지였을 때는 홍콩과 마카오, 거기를 거점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홍콩이 중국에서 다시 돌려줬죠. 영국이. 중국령이 되고, 대신 중국에서는 홍콩의 경제체제와 통치체제를 유지를 합니다. 유지하는 대신에 이 범죄 조직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나 대만 이쪽으로 많이 옮겨간 그런 추세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일본 야쿠자 조직이 상당수 들어와서 범죄 조직화하고 있는데 주로 영남 쪽 있죠. 일본과 가까운 부산, 대구, 안동 쪽에서 야쿠자가 국내 폭력적과 연계해서 술집을 인수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거점화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 아주 관심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장의 실전 문제 볼까요? 1번. 다음 중 테러리즘의 유형 특성이 아닌 것은, 자, 테러는요, 한 명이나 두 명이 그 권한을 행사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히는 게 테러. 상당히 소규모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1번 테러리즘이란 정치, 사회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해서 비합법적 폭력 사용하는 거. 여기서 경제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경제 나오면은 뭐 테러는 이런 것보다는 그냥 단순한 범죄가 되어버리죠. 뭡니까? 납치 같은 거, 그죠? 이런 거, 피납 같은 거 경제가 되는데 테러는 경제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치, 사회적 영향력 증대 이렇게 돼야 되겠죠. 2번에 제한된 물량과 소규모 희생. 특히 자살폭탄 테러가 많지 않습니까? 자, 지금 자살폭탄 테러 누가 합니까? 거의 여성 한 명이 합니다. 여자가 하겠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주로 하게 된 동기가 있죠. 아버지나 오빠, 남동생이, 그죠? 정부에서 죽었거나 투옥된 사람의 가족이죠. 가족, 여성 혼자가 단체에 찾아가서 자살폭탄 조끼를 입고 들어가는 거. 이게 지금 테러의 99%가 되겠습니다. 3번, 테러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폭력행위가 되겠죠. 그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폭력을 행사해서 특히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있던 연방청사 테러 사건,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러시아의 소치 지역의 테러 사건. 이거 전부 다 자살폭탄 테러가 됩니다. 그때 미국 오클라호마는 트럭에다가 폭탄을 싣고 들어갔고, 얼마 전에 발생한 소치 사건은 역시 여성이 자살폭탄 조끼 입고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4번에 테러의 대상은 사람에게 국한. 틀렸죠? 모든 시설이 포함됩니다. 모든 시설. 항공기 같은 거죠. 전부 다 포함되지 사람에 대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보면은 그 시설에서 많이 하겠죠. 그 시설에서 하다 보면은 사람이 다치는 건 부수적이 되고 보통 그 시설에 대해서 테러를 감행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5번. 테러는 군사활동과 유사한 정확성, 전술적인 면모죠. 계획을 짜고, 그죠? 뭘 만들고 들이댄다.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에서 그 형제가, 그죠? 동생은 미국의 아주 좋은 대학교에 얌전한 모범적인 학생이고, 형이 현지에서 활동하는 테러리스트인데, 벌써 수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준비를 했죠. 그죠? 차고에서 대형 밥통을 월마트가 사서 안에 나사와 볼트, 못을 넣고 터트리는 연습도 수차례 해봤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테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닌 것은 4번, 사람뿐만 아니라 시설물, 항공기까지 포함. 2번, 테러의 수행 단계가 가장 올바른 것은, 이것은 제가 저번에 수업할 때 꼭 필요한 건 그죠? 앞에 글자만 따삭따삭 읽어버리면 됩니다. 첫 번째, 정보죠. 정보. 두 번째, 계획입니다. 정보, 계획, 조직화가 되겠죠. 일단 정보를 수집해서 언제 무슨 행사가 열리는데 누가 참석한다. 요 정도만 알면은 이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누가 참석한다 했는데
몇 시에 오고 그 앞에 행차 고소는 어디고 이걸 세밀하게 조사를 하는 거죠. 주로 이때 미인계, 민항계하고 요즘 와서는 감청이 많이 이용됩니다. 자, 조직화되죠. 테러할 사람들 조직을 하는 겁니다. 자, 각각 분산되어 있던 전문가들을 모아서 조직화해서 역할 분담을 하고 특히 실행할 사람을 장기간에 걸쳐서 지켜보다가 포섭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격 준비를 합니다. 수차례 현장 답사를 하고 이 사람들은 CCTV에 자기들 얼굴이 다 찍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지하드죠. 지하드 성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테러를 결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준비해서 실행, 공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뒤에 글자 빼버리고 정보 계획 조직화 준비 실행 이렇게 5단계가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정보 수집, 계획 수립.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수립하고요. 조직화, 공격 준비해서 공격을 하는 이런 5가지 단계가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사이버 테러리즘의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사이버 인터넷상에서 테러하는 거 그걸 얘기하네 그죠? 1번 자, 사이버 테러리즘은 범행을 사전에 파악 방지하기가 일반 우리 오프라인상의 테러보다 더 어렵죠. 그죠? 이거는 뭐 컴퓨터 전문가는 많겠지만 특히 우리가 키워드를 핵심 단어를 피해서 대화를 할 경우 뽑아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자, 2번 내부 직원이 정보를 유출할 가능성. 자, 어떤 예를 들어서 농협 디도스 공격이 사이버 테러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정보를 심는다든지 또는 정보를 알아서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내부 직원의 협력이 거의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3번 범행 후 흔적 발견하기가 더 어렵겠죠. 일반 테러 같으면 뭐 C4, 컴포지션 4 폭탄을 사용했다. 그러면 C4는 군부대와 일부 테러 진압 부대에만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출처를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이버 테러 같은 경우는 디도스나 해킹 같은 것은 거의 출처를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4번 범죄 기도자의 제의식이 희박하다. 자, 컴퓨터상에서 사이버 테러를 저지르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길 가다가 특히 숙박업소 앞에 많은데, 그죠? 반쯤 벗은 여인의 모습이 든 사진 보면, 딴 사람이 볼까? 이렇게 보면서도 안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보면서도, 딴 사람 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사이버에서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음란물을 유포하고, 게시하고 상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와 똑같습니다. 사이버는 제의식이 상당히 희박하죠. 5번에, 자, 2000년대 들어서,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시스템 파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농협, 디도스 공격 같은 거죠. 특히 우리가 지금 군부대에서 지휘관간에서도 휴대전화로 지시를 많이 하는데 이거 전쟁이 일려면 방해 전파 보내면 끝장 아닙니까? 자, 그런 것처럼 인터넷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상한 악성 프로그램 바이러스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정원하고 경찰의 일부 부서에서는 사무실에 컴퓨터가 2대가 있어요. 원래 1인당 1대 아닙니까? 근데 2대가 나와서 하나는 인터넷에 작업에만 사용하는 컴퓨터가 있고 하나는 내부망 있죠? 우리 내부 결제나 서류망에만 사용하는 이런 내부망 컴퓨터가 2대 있습니다. 하나는 인터넷 외부용, 하나는 내부용. 이렇게 구분해서 사이버 테러 자체를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카메라 달려있죠? 컴퓨터 위에. 그런 거 아주 조심해서 취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모습이 그쪽에 전송이 되는 거죠. 4번 테러 조직이 경제인에 대한 유괴 및 납치 행위할 때 동기와 거리가 먼 것은 자, 경제인입니다. 경제적 이익이 아니고 경제인이죠. 자, 이런 걸 잘 읽어야 되겠습니다. 경제이익 돼버리면 테러가 아니라 했는데 이것은 경제인입니다. 자, 개인적 동기죠. 자, 이 사람이 우리 단체를 모욕했다. 두 번째, 정치적 동기. 자, 이 사람은 우리를 반대하는 특정 정당에 가입되어 있다. 또는 자기 아버지가 무슨 정치인인데 우리를 반대하고 있다. 이런 거. 자, 이념적 동기입니다. 자, 우리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추종하는데 이 사람은 자꾸 무슬림을 추종해서 우리와 대립이 많다.
이거 사회적 동기죠. 뭐 빈부의 격차 이런 거, 또 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 이게 전부 다 사회적 동기가 되는데요. 4번에 문제에 경제인이 나왔다고 해서 테러가 아니다. 이건 안 되겠죠. 경제이익이 되는데 2번에 보면 경제이익 나왔죠. 자, 문제 요래 풀어야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아까 테러에 정치, 사회적 요인 이렇게 나와서 제가 경제가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은 경제인이라고 해서 이거 문제가 왜 이렇게 됐지? 그게 아니라 경제이익이 안 된다. 이 소리죠. 자, 이게 객관식 문제의 묘미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5번 프랑스 혁명 직후에 공포정치를 했죠. 로베르 피에르가 공포정치를 했는데 프랑스 정부에 대한 공격 행위를 가리키는 말인데 현재는 우익에 대한 테러를 지칭하는 말, 백색 테러리즘입니다. 자, 우익이 테러하는 것은 백색 테러리즘이죠. 자, 우익은 백색입니다. 백색. 우익 테러리즘. 지금 그래서 일본의 극우단체가 우리나라의 그 어떤 뭐 외교 공간에 나가 있는 인사나 우리 제1교포에 대해서 테러하는 거, 그거 백색 테러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흑색 테러 나옵니다. 흑색 테러. 흑색 테러는요, 주로 나치즘 얘기합니다. 나치. 히틀러의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요새, 그때 나치즘이 요새 네오 나치즘 그럽니다. 네오 나치즘. 지금 그래서 아직도 민족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히틀러의 나치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민족 우선을 추구하니까 황인종이나 흑인 이런 사람들 싫어하겠죠. 유태인. 그런 사람들 대해서 테러하는 것을 흑색 테러리즘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적색 테러리즘이죠. 자, 적색은 좌익입니다. 적색. 적색 테러리즘은 좌익이 돼요. 좌익. 좌익.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 추종자들이 우익 인사에 대해서 테러하는 거 있죠. 이게 적색 테러리즘입니다. 적색 테러리즘. 결국 뭐 김구 선생님도 좌익 테러리즘에 희생된 그런 분이죠. 4번에 청색 테러리즘은 없습니다. 알았죠? 없어요. 다음에 슈퍼 테러리즘인데 이거는 불특정 다수가 됩니다. 자, 슈퍼 테러리즘은 불특정인입니다. 불특정. 불특정 다수가 돼요. 자, 슈퍼 테러리즘은 불특정 다수가 됩니다. 그래서 뭐 염산 뿌리고 이런 거 있죠. 벌써 한 15년 됐는데 대구의 어느 골목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얼굴에 염산을 뿌리고 도망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전부 다 슈퍼 테러리즘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요새 유행하는 묻지마 테러가 슈퍼 테러리즘입니다. 묻지마 테러. 이게 슈퍼 테러리즘. 주로 지금은 보면요. 좌익 테러리즘이 상당히 많고 나머지는 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익 테러리즘은 지금 자기들 정권 잡기도 바쁜데 국민의 반감을 나타내는 우익 테러리즘은 잘 행사되지는 않습니다. 자, 답은 1번입니다. 6번. 다음 중 특공대 임무가 아닌 것은, 자, 우리 특공대는 경찰 특공대 얘기합니다. 우리 국내 특공대 업무는 경찰 특공대에서 하죠. 경찰. 우리 경찰 특공대는 경찰청이 아니라 서울지방청이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특공대가 우리 경찰 특공대입니다. 나머지 광역시 지방경찰청에도 경찰 특공대가 있는데요. 거기는 그냥 일반적인 경찰관들이 체력시험 쳐서 지원해서 가서 근무하는 것이고, 서울지방경찰청 특공대는 특수부대 출신을 따로 모아서 시험 쳐서 새로 채용하는 그런 부대이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 국내 대테러 부대입니다. 국내 대테러 부대고, 자, 그리고 해외에 나가는 대테러 부대는 특전사의 707대대가 되겠죠. 특전사의 707입니다. 707대대인데, 특전사령부 직할 부대로서 해외 테러, 요걸 담당하죠. 자, 국내는 서울지방청의 경찰특공대,
해외는 특전사의 707대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부대의 임무가 아닌 것은 1번 인질 및 난동 사건 진압, 2번 거기에 따른 부수 피해 방지, 3번은 구경 나온 거죠. 군중 경계와 또 제2의 희생을 방지하기 위한 경계가 되죠. 그리고 현장의 침투 및 검거. 4번의 범인 신문은 이건 수사기관의 역할이죠. 특공대는 진압을 하지 신문을 하지 않습니다. 신문하는 것은 수사기관. 국내 같으면 만약에 경찰특공대가 진압했으면 이제 경찰서의 형사과에서 이제 신문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대북이나 이게 방책과 관련있다 그러면 기무사와 국정원에 통보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7번 다음 중 테러 발생의 대비책이 아닌 것은, 자, 1번에 공항 항만의 보안 검색 강화, 2번에 주요 시설 있죠. 발전소, 변전소, 방송국, 국회의사당, 외국 공간, 다중 이용 장소의 경계 강화, 예방. 전부 다 우리 예방은 경찰 위주가 되고요. 진압은 나중에 경찰 특공대와 국정원 협의해서 할 겁니다. 3번에 위해 물질의 생산방법, 방사능 물질, 그죠?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우리 찌꺼기 이런 거 얘기합니다. 안전관리 및 지도 점검 강화. 4번에 모든 사회 집단의 동향. 자, 모든 나오면 이거 국민을 감시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는 좀 곤란하죠, 그죠? 자, 불순 집단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불순 집단. 자, 불순 집단에 대한 동향 파악. 우리 동향이란 말은 지금 안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놈을 감시한다 이런 뜻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요즘은 동향이란 말 안 쓰고요. 그냥 움직임 파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향 파악이란 말은 이거 듣기에 따라서 우리가 아주 상대방을 꼭 감시하고 이렇게 24시간 감시하고 따라다니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요즘은 동향이란 말 쓰지 않고 그냥 움직임 이런 말 씁니다. 그 불순 집단에 대한 움직임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테러 분자 잠입 및 물품 반입의 봉쇄. 이게 테러가 가리지 않죠. 특히 제가 얼마 전에 논문도 썼는데 KTX죠. KTX. 여기 테러 대비책이 아주 취약합니다. 자, 일반 기차하고 달라서 KTX는 시속 300km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내선 비행기나 국내선 여객선 배를 탈 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듯이 우리가 표를 발급하는 과정이나, 그죠? 안 그러면 승차할 때 최소한의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KTX가 안전에 대한 취약성이 노출되어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모든 사회 집단이 아니라 불순 집단에 대한 움직임파. 이렇게 해서 요새는 동양이란 말,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자, 8번에 72년 미넨 올림픽 계기로 창설된 독일의 대테러 경찰 특공대는, 자, 72년 독일의 미넨에서 올림픽이 개최됐어요. 근데 검은 9월 달이라는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가 올림픽 선수촌이 난입해서 이스라엘 선수단이 묻는 것을 습격했죠. 습격해서 장시간 인질 협상을 벌이고 또 이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독일 정부에서 비행기를 제공했는데 결국 그 인질인 이스라엘 선수단 9명이 다 사살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미넨 올림픽 사건이에요. 근데 이때 그 올림픽 중계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방송국이 거의 다 유명한 방송이 다 와서 현장 중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독일 정부에서는 테러에 뚜렷하게 대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만드는 것이 GSG9입니다. 2번에 독일의 대테러는 GSG9이고 1번의 사스는요, MI6의 원조라 그래서 007이 나온 그런 비밀 기관입니다. 자, 사스 영국의 특수부대. 자, 그리고 3번에 GIGN 나오죠. 자, GIGN은 뭐냐면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군 특공대입니다. GIGN, 프랑스에는 두 개가 있어요. GIGN과 GIPN 두 개가 있습니다. 자, 프랑스의 GIGN. 이것은 프랑스의 군 특공대입니다. 군 특공대고, GIPN. GIPN, 이거 폴리자에 들어갔죠? 경찰 특공대입니다. 자, 프랑스도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독일은 GSG9,
프랑스는 GIGN, GIPN이고요. 4번에 샤레트, 자, 여기서 샤레트 메트칼입니다. 샤레트 메트칼. 이스라엘의 대테러 부대입니다. 아주 유명한 부대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테러 부대. 특수부대. 샤레트 메트칼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지금까지 시험에는 이스라엘 묻는 게 참 많이 나왔어요. 샤레트 메트칼입니다. 자, 5번에 스와트는 미국 경찰특공대죠. 스와트는 미국의 경찰특공대. 우리 그래서 이거 서울경찰청 특공대도 뒤에 스와트 써놨습니다. 그 스와트는 지금 그래서 세계적으로 경찰특공대, 요걸 뭐 나타내는 명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독일의 대테러 특공대는 2번의 GSG9입니다. 9번, 다음 중 국가별 대테러 부대가 잘못 연결된 것은 1번에 미국 스와트죠. CIA는 이게 미국 정보부서 아닙니까? 중앙정보부 그래가지고 이거 정보부서지 테러 부대가 아닙니다. 자, 미국의 스와트, 한국의 경찰특공대, 영국의 사스, 독일의 GSG9, 프랑스의 GIGN, GIPN. 답은 1번의 미국 스와트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인질 협상 얘기 나오네요. 다음 중 스톡홀름 증후인은 무엇인가? 제가 여기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헷갈리고 어려우니까 글자 수대로 하면 된다고 했죠. 자, 인질입니다. 인질범.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이렇게 나오면 글자 수가 2, 3이니까 4번 스톡홀름이라고 해서 4입니다. 스톡홀름. 요게 가장 쉽습니다. 요거 4죠. 근데 요거 반대로 인질범, 요거 순서는 절대 안 바뀝니다. 인질범이 인질에게 동화되어서 요것은 리마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두 개 나오면 두 개 중에 한 개를 확실히 해야 되는데 요 리마 증후군보다는 글자 수가 2, 3, 4로 가는 스톡홀름 증후군이 낫습니다. 알았죠? 자, 2, 3, 4 했죠? 이제 5까지 가면 됩니다. 뭡니까? 옥인 효과입니다. 옥인 효과. 요거 5죠? 옥인 효과라는 것은 남북한 독재자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인질 사건에서 인질이 그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긴장되는 이거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거 옥인 효과 그럽니다. 옥인 효과는 아주 잔인한 독재자의 부드러운 카리스마죠. 그죠? 아버지가 총애하던 그 부하들 다 죽여 공개 총살을 해버리고 그 대신에 공개 총살한 다음날 그죠? 인민들을 만나서 뒤통수를 쓰다듬어 주니까 인민들은 겁을 먹고 있다가 지도자 동지 막 방문하는 겁니다. 방문. 그죠? 자, 배를 타고 가는데 물 속에까지 따라가서 지도자 동지를 부릅니다. 뭡니까? 옥인 효과입니다. 그래서 인질범, 스톡홀름 증후군, 옥인 효과. 이렇게 2, 3, 4, 5 글자 수대로 알면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스톡홀름 증후군은 글자 수대로 인질범이니까 2번 인질범, 스톡홀름, 옥인 효과 2, 3, 4, 5 글자 순서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리마 증후군은요. 답이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인질범이 인질에게는 리마 증후군이고요. 지금 10번에 요구한 답은 2번 스톡홀름 증후군 인질범이고 옥인 효과와 유사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에 런던 증후군은 5번입니다. 5번. 자, 협상자가 인질범과 생존을 동일시하면서 생기는 협상이에요. 자, 이건 뭡니까? 인질범이 밉지만은 인질범이 살 기회부터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협상자가 인질범에게 호의를 갖는 걸 얘기합니다. 5번은 런던 증후군입니다. 됐죠? 답은 2번입니다. 11번 각국의 테러 조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에 사스는 영국이죠. 영국의 대테러 부대입니다. 사스가 MI6에서 007을 배출했고 지금도 역시 그 영국의 특수부대로 아주 유명합니다. 인질, 유괴, 납치, 폭파 등 대테러 업무 담당 기관. 자, 이번에
독일의 대테러 조직은 GSG9이죠. GSG9. GIGN, GIPN은 프랑스의 군, 경찰 특공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네요. 독일은 GSG9. 2번에 미국의 부대는 스와트, 미국 경찰 특공대 되고요. 이스라엘은 사제튼 메트칼이라는 대테러 특공대가 있고, 러시아는 오몬이라는 아주 유명한 경찰 특공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KGB 산하에 있는데 KGB가 없어지면서 내무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답은 2번 GIGN은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중동에 거점을 둔 테러 조직 아닌 것은 중동이죠. 서부아시아죠. 우리나라는 동쪽에 있으니까 동부아시아 중에 동북이라고 대만, 일본,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로 얘기하는데요. 중동은 서남아시아 얘기합니다. 뭐 팔레스타인 그쪽입니다. 여기 보면은 독일 적군파, 독일은 유럽 아닙니까? 그죠? 좀 쉽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거 중동이란 말을 알아야 풀 수 있는데 중동은 서남아시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반대쪽이에요. 하마스, 아마드 야신이 두목이죠. 하마스는 아마드 야신이라는 말이 꼭 나옵니다. 아마드 야신이라는 사람이 하마스를 만들었고, 헤즈볼라는요, 중동 최대의 조직입니다. 아주 큽니다. 그 뉴스에서 팔레스타인 자료 화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얼굴에 뭐 덮어 쓰고 총을 막 소리 지르면서 총을 위로 하늘로 총 쏜 사람이 전부 다 헤즈볼라 중동 최대의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은 9월달은 아까 했듯이 72년 미넨 올림픽 그 이스라엘 선수단 살해 사건의 그 핵심 단체고요.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 이것도 역시 중동에 거점을 두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